소나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소나무가 끝나면 철쭉, 회양목, 기타 나무, 거름주기, 여러 물주기 등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소나무는 간추려 말한다면은 1년에 2번 정도는 호기성 식물이기 때문에 이 한 5cm 정도로 주변 1m 정도를 이렇게 소미로 매줘야 되고 1년 안녕하십니까, 박성TV 박성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조경 실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기 및 소방 실무를 영상으로 올렸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그것과 거리가 먼 조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공유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경, 아파트에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 실무입니다. 제가 주택관리사 취득해서 아파트 소장으로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약 15년 동안 조경에 관해서 꾸준히 관심을 썼어요. 그러한 노하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주택관리사 취득을 하신 분들이 일부 많은 분들이 조경기능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나 조경기능사 취득과 아파트 조경 실무와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물론 모든 자격증이 거의 그렇습니다만은 아파트에 보면 많은 조경 수목이 있어요. 별별 다 있습니다. 철조, 회양목, 주로 이루는 것이 소나무, 장송입니다. 장송. 은행나무도 있는 데가 많아요. 은행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메타세키어, 스퀘어 등등 이루 말 없이 많이 있어요. 또 꽃도 있고, 꽃 종류가 좀 있어요. 꽃 종류는 이거는 애당초에 이 설계에는 없었는데 그 후에 그 아파트에서 심는 거죠. 꽃 종류도 보면은 심는 거 보면은 장미가 있는 아파트가 좀 드물어요. 참 굉장히 좋은데 장미, 또 봄에 1년생에 심는 거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이제 등등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아파트는 입주 시 완공됐을 때 이제 이 나무들을 심는데, 그리고서 전지만 하지 그 후로 관리에는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이 소나무, 장송이라고 그럽니다. 이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왜 소나무냐? 은행나무라든지 느티나무, 단풍나무, 메타세키어 등등은 별로 죽지를 않습니다. 가끔가다 느티나무는 죽어요. 병이 잘 걸리질 않아요. 근데 철쭉, 회양목, 소나무는 관리 대상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소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사를 취득을 해서 아파트 소장으로 취업을 하면은 소나무가 보통 500세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그루가 되어 있느냐면은 150그루, 조금 더 큰 단지는 200그루 이상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거 관리해야 될지 참 애매합니다. 왜? 주택관리사 취득해가지고 소장이 되면은 이 조경에 관해서 배우지도 못하고 또 배울 때도 없고, 저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동안 관심을 집중을 해서 꾸준히 10년 넘게 살피고 배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 소나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소나무가 끝나면 철쭉, 회양목, 기타 나무, 거름주기, 여러 물주기 등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소나무 하면은 우리가 장송인데, 보통 아파트들이 소나무를 관리를 할 때 물을 주는 이유에는 거의 안 씁니다. 근데 최근에
조경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 보니까 비료를 주는 경영 아파트를 약간 봤어요. 그러면 그게 어느 비료냐? 소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 고형 비료라 해가지고 둥그런 이런 비료입니다. 유사해요. 이런 비료를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일부 아파트에서는 소나무에다가 주사를 놔요. 영양분 주사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소나무는 마찬가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고요. 물, 햇빛, 양분이 필요해요. 이렇게. 그런데 물하고 햇빛은 여건이 갖춰져 있죠. 왜? 물은 여름에 비 올 때, 봄, 가을에 비가 올 때, 이때만 가지고도 거의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햇빛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양분, 이 거름인데 과연 거름을 얼마나 소나무에다 줄까요? 한번 이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마 소나무에다가 거름을 주는 아파트는 소수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거름을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줘야 되느냐? 이렇습니다. 소나무는 첫 번째 호기성 나무입니다. 호기성 식물이라고 해요. 호기성 식물이에요. 두 번째, 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 두 가지만 우선 아시면 돼요. 좋아하지 않아요. 호기성 식물이란 뜻은 무엇이냐? 이렇습니다. 즉, 공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골에서 우리 자랄 때 우리 어머님들, 할머님들이 콩밭을 매는 걸 보였을 겁니다. 호미로. 그때는 풀이 없어도 땅을 막 파주고 그래요. 왜? 콩은 호기성 식물이거든요. 콩도. 공기를 좋아한단 말이지. 공기를 좋아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공기 속에는 콩이나 이 소나무들이 좋아하는 영양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공기 속에는 양분을 호기성이니까 땅이 딱딱하면은 주변 땅이 딱딱하면은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시골에서 콩밭을 이렇게 콩밭을 주변을 호미로 파줘서 공기가 들어가서 거의 뿌리 혹박테리아와 연관이 돼가지고 콩이 잘 자라는 겁니다. 똑같이 소나무도 파줘야 됩니다. 왜? 공기가 뿌리에 들어가게끔. 어떻게 파주느냐? 그리고 물을 좋아하지 않는다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됩니다. 우리 산에 가면은 이 큰 바위 틈이라든지 산 꼭대기라든지 바위 틈 이런 데에 소나무가 잘 자라고 있어요. 그거 누가 물을 줍니까? 물 안 줘요. 오직 365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만 먹고 살아요. 근데 일부 사람들은 소나무가 죽고 그러면 물이 없어 죽는 줄 알고 우리 직원들한테 물만 계속 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소나무는 죽을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는 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호기성 식물, 자, 소나무를 어떻게 거름을 주고 관리를 해줘야 되느냐? 소나무 위에서 보겠습니다. 위에서 보면 소나무 뿌리에서 위에서 봤습니다. 이게 그러면 요 주변을 한 요게 이 소나무 중심으로 해서 1m 정도 1m 이렇게 호미로 약 5cm 정도 깊이로 파줍니다. 이것을 옛날 시골에서 밭 매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매줍니다. 이렇게 파줘요. 1년에 2번 정도. 그리고 비료를 주는데 이런 비료를 말고 부엽토 가게에 가면은 퇴비라든지 기타 많이 썩힌 부엽토예요. 그걸 주는 겁니다. 비료 말고. 비료를 주게 되면은 이 땅이 자꾸 산성화돼서 결국에는 안 좋아요.
부엽토를 깊이 요 주위에다가 한 20-30cm 깊이를 파고 묻어주고서 묻어요. 이렇게 땅으로. 겉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요것은 1년에 한 번 정도만 하면 됩니다. 봄이도 좋고 가을도 좋습니다. 단 이 파주는 건 1년에 2번 정도 파면 되고. 그런데 이렇게 파다 보면은 어떠한 조건이냐면 이 소나무가 위에서 온 겁니다. 파다 보면 이 주변에 개미가 무지하게 있어요. 개미가 엄청나게 많은 거 있어요. 그럼 개미를 반드시 퇴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개미가 이 소나무를 파고 들어가 가지고 이 수맥이 있는데 소나무가 이 수맥을 전부 다 끊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뿌리에서 저 잎까지 수분 공급이 안 되죠. 일부는. 그러면 소나무는 서서히 죽기 시작하죠.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소나무는 굉장히 외견상은 새파랗게 좋은데 이 개미들이 말이야 그 잎도 죽지도 않고 어느 이렇게 이만큼 파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소나무가 쓰러졌어요.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결론은 소나무는 간추히 말한다면은 1년에 2번 정도는 호기성 식물이기 때문에 이 한 5cm 정도로 주변 1m 정도를 이렇게 소미로 매줘야 되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부엽토를 구입을 해서 요 주변에다 깊이를 파서 묻어줘야 됩니다. 그럼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이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부엽토는. 하나는 거름의 효과가 있고 거름. 양분이죠. 이게 영양분입니다. 또 하나는 가뭄을 견딜 수 있어요. 물을 안 주고도 가뭄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것이 효과가 있어요. 이런 부엽토 효과가 있고 또 너무나 물을 자주 주지 말으라는 것. 말 것.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아파트에서 이 소나무가 있다면은 있습니다. 이렇게 잠복소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을에 여기다 집으로 이렇게 해서 잠복소, 이게 잠복소입니다.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10월달 11월에 할 수가 있어요. 11월에. 이유는 겨울이니까 10월 되면 12월 1월달 되면은 겨울이 돌아오니까 이 위에 있는 병충해들이 땅속으로 들어가려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얼어 죽지 않으려고요. 여기가 따뜻한 벼가 있으니까 여기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여기서 겨울을 동면합니다. 그런데 이 겨울이 끝나면은 요것을 떼가지고 소각을 시키는데 우리가 아주 잘못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것을 제거를 할 때 2월 말이나 3월에 제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미 늦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2월 말이나 3월쯤이면 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해야 되느냐? 이미 12월 달쯤 되면은 1월 달이나 다 내려와 있으니까 만약 이런 잠복소를 설치한 아파트가 있다면 소나무에 또 기타 다른 나무에 반드시 1월 말일 겸 2월 초나 1월 말이나 2월 초에 제거를 해야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고 봄에 날이 따뜻하면 되는 줄 알고 해동이 되면은 이것을 제거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벌써 올라갔어요. 다시 이리로. 자, 제가 이제 소나무에 관해서 이렇게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는 이제 철쭉, 영산홍, 자산홍 등 회양목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소나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신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